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당근으로 빌라를 사고 파는 경매 투자자들입니다. 당근으로 매도한 사례. 저희 수강생분들이 부동산에서 팔기도 하지만 당근으로도 매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도한 사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카페에 항상 낙찰 사례를 올리기 때문에 교육생분들이 어떤 걸 낙찰받고 어떤 걸 매도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수의 분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어디를 사야 매도가 되냐. 사실 그런 거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분위기라는 건 항상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 교육생분들이 받은 것들을 잘 매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수많은 사례 중에서도 중개사님께 물건을 위탁해서 우리가 매도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개사 역할을 직접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피디님이 말씀하신 이제 당근 본래 성격은 중고 거래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이 사업을 확장해서 중고차부터 해서 부동산 요런 이제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된 것처럼 당근이라는 플랫폼에 우리가 집주인으로서 매물을 올리고 세입자 또는 매수자를 직접 찾아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방식을 이 당근을 통해서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낙찰 사례부터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매도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21기 졸업생분의 사례고 낙찰받은 물건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메이드하우스라는 다세대 주택인데 이 건물 자체가 경매 물건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건물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요 집에 전세 피해자분들이 살고 계셨고 그거를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으로 다시 나오게 됨으로써 우리 수강생분들이 많이 입찰을 하셨는데 한 건은 지금 3개월 만에 매도를 하셨었어요. 작년 말쯤에 매도를 완료를 하셨고 전에 물건은 3층이었고 이번 물건 이제 5층 501호가 나와 있는 걸 저희 교육생이 받아서 매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낙찰받은 거는 이제 2억 3,800짜리가 두 번 유찰이 됐다가 대항력이 포기되면서 다시 신권 가격으로 됐다가 한 번 유찰되고 우리 교육생분이 1억 9천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총 입찰은 6명 2등과의 차이는 1,500만원 정도가 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2등과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육생이 1억 9천에 받아서 얼마에 팔았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낙찰 영수증도 저희 교육생이 올려드렸고요. 영수증을 보내주시면서 후기 같은 거를 저희 메시지로 이제 남겨주십니다. 단타매도만 본인은 생각하고 계시고요. 본인이 이제 조사한 것의 장점 파장초등학교가 가깝고 북선 IC 인덕원 동탄선 예정이 돼 있다라는 호재에 관한 것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물건은 사실 계속적으로 경매로 나오고 있어서 저도 이제 교육생분들과 현장을 같이 갔던 물건이기도 해요. 주변 상권이라든지 주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꾸준히 매도 사례가 나오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이제 수원이라든지 일산 그리고 파주의 일부 도시들이 좀 매도 사례가 규칙적으로 나오거든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매도되는 지역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수원시도 포함해서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한 매매가는 2억 2천에서 3천까지로 조사를 하셨고 실제 매매 계약서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2억 1,600만원에 단타 매도를 하셨어요. 근데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단타 매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뭐 빌라 매매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때 3개월, 4개월 이걸 미리 얼마나 걸릴지 예상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생도 지금 이게 낙찰받은 게 작년 5월 말 잔금 납부 기준으로 하는 6월 말 정도에 납부를 하셨고요. 우리가 매도하고 받는 잔금을 이제 올해 3월이니까 8개월 정도가 걸린 거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3개월로 계산했는데 8개월 걸리면은 진짜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기간을 견디기가 어느 정도 여유 마진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입찰을 하시고 낙찰을 잘 받으시면 그 기간을 버틸 수가 있는데 내가 너무 타이트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으면 생각보다 한 달, 두 달 더 걸리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조심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셨고 저희는 공인중개사 연락처도 오픈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각종 비용들 이제 정보를 좀 드려보면 취득세 210만원, 법무비 165만원, 그리고 인테리어비 전체 합쳐서 약 400만원, 그리고 명도비 100만원, 그리고 대출이자 9번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셨다고 해요. 그게 620만원, 그리고 중개수수료의 비용도 여기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당근으로 손님을 찾으셨어요. 매도인 20, 매수인 40. 매도인이 손님을 모시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쓴 거예요. 매수인은 40만원을 냈는데 우리는 반값만 낸 겁니다. 당근이라는 플랫폼으로 20만원의 수수료를 아낀 거죠. 근데 금액적으로만 보면 20만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매도한 손님을 당근으로 찾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분이 당근으로 안 올렸으면 지금까지도 매도를 못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당근으로 찾은 거죠. 그거 그냥 계약서 10만원만 주고 하지 않나? 그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그 딜을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제 사례도 뒤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한 푼도 안 냈거든요. 애초에 연락할 때 제가 손님을 찾았으니까 그 수수료는 매수인한테서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오케이를 해요. 그걸 못 받아준다면 다른 부동산에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마 그거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사실 다른 데서 하세요. 왜냐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가서 계약서만 쓰는 건데 왜 매도인한테 20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솔직하게 이 정보들을 제3자한테도 다 오픈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 기재를 이렇게 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는
없는 6개월 이후부터는 없는 걸로 하셨기 때문에 수수료는 없으셨고요. 방향제라든지 매트 이런 거 이제 5만 원에 구비를 하셨습니다. 총 들어간 비용과 뺄 거 빼고 남는 것만 계산을 해보면 단순 매도 차익은 2억 1,600만 원에 1억 9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2,600만 원의 매도 차익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용 나간 거를 다 빼고 나면 1,2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네요. 1,200만 원을 빼고 나면 얼마가 남냐? 1,400만 원이 실수령으로 남네요. 그리고 여기 없는 건 이제 소득세를 안 적어주셨는데 소득세도 한 3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한 1,000만 원 초반대 정도 남기셨다라는 게 결과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매도 차익이 엄청나게 크다 이런 의도로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이 계속적으로 저한테도 연락을 주셨어요. 매도가 생각보다 안 돼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근이나 이런 데도 올려놨냐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올려놓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또 MVP 식사했을 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주시고 얘기도 나눴는데 결국은 이렇게 잘 해결이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물건은 이제 저희 처제가 제가 이제 추천해준 물건으로 경기도 오산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고 단타 매도했던 물건입니다.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한라그린타운 아파트고요. 감정가 3억 5천짜리를 2억 6,200에 한 명 경쟁자와 입찰 경쟁을 해서 1,600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던 물건입니다. 그 물건을 3억 2,5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세 전으로 매도 차익만 계산을 하면 6,3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있어서 와 매도 차익 굉장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실제 남는 돈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매도되는 데까지 생각보다 기일이 좀 많이 걸렸고요. 금액이 2억 후반대가 되다 보니까 대출이자가 만만치 않았고 두 번째는 이제 대형 평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는 부분. 부가세를 낸다고 소득세가 또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소득세도 똑같이 나옵니다. 소득세와 부가세를 맞고 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가 그 두 개로만 빠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매도가를 좀 높이긴 했지만 인테리어를 싹 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또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들이 2,7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제하고 나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남긴 했는데 어쨌든 이 물건도 당근으로 매도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낙찰받은 게 2억 6천 정도의 매도 3억 2,500 그리고 들어간 비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10개월치의 대출 이자가 약 8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리비 2,800만 원, 부가세 1,500만 원, 사업소득세 300만 원, 그리고 취득세 법무비 560만 원, 관리비 미납된 거 명도비 대신해서 1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1,000만 원도 아니네요. 한 56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3억짜리를 팔면서 실제 수익으로 500만 원만 남긴 거면 굉장히 수익률이 적은 거거든요. 대출이자 800만 원이 좀 크긴 했고요. 수리비 2,800 들여서 1,500 비싸게 팔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1,3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 짜잘한 것들을 다 내고 나니까 생각보다 차익이 적었던 물건입니다. 근데 이제 당근 덕분에 좀 손님을 빨리 찾을 수 있었고 모든 수수료를 매수인이 다 내게끔 제가 유도를 잘 해서 매도하는데 들어가는 중개수수료 법무비 이런 것들을 한 푼도 안 내서 그나마 500만 원 후반이라도 좀 남길 수 있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당근으로 매도한 사례 2개 소개시켜 주셨는데 당근으로 매도할 때 장점 한번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근으로 매도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내가 직접 손님을 찾기 때문에 많은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처제가 매도했던 오산시 아파트도 중개 수수료를 안 냈던 이유가 중개사를 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장점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널리 홍보가 가능하죠.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기는 해요. 돈이 그 생각보다는 크지 않고요. 어느 정도 돈을 들이고 나면 보통 동네에 있는 중개사님들한테 매물을 내놓는데 옆에 있는 지역까지 매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내가 원하는 지역의 매물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개사님한테 내 매물을 맡기게 되면 중개사님이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중개사님이 홍보를 안 하면 내 것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인데 내 매물은 내가 홍보한다 라는 취지로 당근으로 여러분들이 홍보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만큼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이 더 넓게 홍보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 홍보하는 게 우리 매수자라든지 임차인분들한테만 홍보가 가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중개사님들 중에서도 내 매물을 같이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께도 연락이 또 오곤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 매물을 또 홍보를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런 분들께도 매물을 같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개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당근을 쓰시면은 중개사님한테 역으로 연락이 와요. 내가 그 매물 같이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내 매물을 먼저 보고 연락을 한 거기 때문에 내 매물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적극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당근도 유료 광고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당근으로 매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네. 꿀팁도 있을지. 당근이라는 플랫폼에 딱 오픈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 창에 나오게 됩니다. 어디서 부동산을 찾을 수 있냐면 여기에 부동산 표시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부동산 카테고리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원하는 주소라든지 추천 매물 이런 게 이제 다 홍보 자리에 돈 내고 유료로 지금 홍보하고 있는 매물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조건을 걸어서 여러분들이 매물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 건너뛰고 이제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때는 어디를 클릭을 하시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펜 모양을 딱 클릭을 하시면 홍보하고 싶은 매물을 등록할 수 있는 어떤 주소라든지 평수, 반개수 이런 것들을 등록하실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됩니다. 당신이 중개사인지 집주인인지 이런 것들부터 해서 이제 정보들을 쭉쭉
쭉쭉쭉 입력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빌라 투룸 이상으로 체크를 해보고요. 주소 입력하시고 호수 입력하고 방개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착착착 입력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올렸던 매물, 방금 소개했던 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거래가 이미 완료가 됐죠, 제 거는. 그래서 이제 거래 완료로 지금 떠 있는데 요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당시 어떻게 매물 등록을 했었는지. 누르자마자 여러분들이 딱 보실 수 있는 건 사진이 아니라 지금 동영상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인테리어가 돼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10초짜리 영상, 지금 이 글을 보는 손님이 임장 간 것처럼 체험을 할 수 있게 영상을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처제 집 영상 딱 첫인상에 이렇게 집이 화사한 느낌, 개방감 좋게 인테리어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들을 짧은 동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찍어 놓으면 플랫폼에서 좀 더 밀어주는 것도 있고, 아, 이 집주인은 이 매물 홍보하는데 좀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어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체 보기를 눌러보시면 이 동영상 외에도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촬영을 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인테리어를 좀 신경 써서 했던 부분은 당연히 메인 사진으로 걸어놓으면 노출이 더 많이 되겠죠. 굉장히 이제 구축이었었는데 굉장히 철거를 많이 했어요. 공간감이 좀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실 부분을 좀 앞쪽 사진으로 넣어놨습니다. 현관 쪽에도 이게 첫인상이다 보니까 여기 신발장이라든지 액자 이런 것도 포인트를 좀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도 지금 앞쪽에 넣어놔서 손님으로 하여금 이 집을 보고 싶게끔 만들게, 이게 통과돼야지 저 가서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연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매수할 확률이 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사진만 보고 3억짜리 집을 계약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쨌든 집을 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드려야 되는 점에서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사진뿐만 아니라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넣으시면 좋고, 매물 소개, 글이 좀 밝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너무 글씨만 따닥따닥 쓰지 마시고 이렇게 이모티콘도 중간에 좀 넣어주시고, 포인트로 알 수 있게 문장 형식 말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문단 나누기 제대로 하셔가지고 물건 봤을 때 아, 요거는 리모델링 돼 있고 공실이고 딱딱딱 보이게 키워드 중심으로 입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키워드들은 내가 그냥 쓰려고 하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중개사님들이 적어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매물 소개할 때 본문에 적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좀 벤치마킹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역에서 도보 몇 분 거리, 주변에 몇 미터 앞에 초등학교 있고 몇 미터 앞에 뭐 이마트 있고,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긁어와서 그대로 쓰지 마시고 좀 나만의 문장으로 또는 좀 다듬어서 좀 밝아 보이게 써놓으면은 첫인상을 좀 밝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글을 썼더니 이걸 가지고 연락이 얼마나 왔었냐? 광고를 좀 돌리긴 했지만 조회수가 9,000이 넘어요. 9,063에 67명이 관심 표시를 했고 채팅을 10명한테 받았어요. 채팅 10개 중에 한 분이 매수를 하겠다라고 표시를 해주셔가지고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 핸드폰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처제가 또 본업이 있고 저한테 어느 정도 이거를 맡긴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대신해서 광고를 진행해줬다는 점은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루에 얼마 지출되게 세팅을 했냐면 5,000원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만원, 2만원, 뭐 3만원까지도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비용이라는 게 하루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3만원씩 한 달, 두 달, 세 달 걸리면은 그게 벌써 200만원, 300만원 돈 금방 되거든요. 매도 차익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조그맣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5,000원을 기준으로 한 두 달, 세 달 정도 받고 그 정도 안에 매도가 다행히 돼서 처음부터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마시고 한 달 정도는 5,000원으로 하시고 연락 오는 데가 아예 없다 라고 하면 두 번째 달에서는 7,000원, 뭐 8,000원 이렇게 점차 높이시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돈을 좀 아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근을 이용했을 때 쉽게 좀 매도할 수 있는 꿀팁 알려주셨는데, 당근으로 매도할 때 주의사항, 단점 이런 건 없을까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중개사를 끼지 않고 매도하려는 분들이 보통 당근을 이용하세요. 당근으로 연락이 왔는데 중개사님한테 이거를 맡기기가 수수료를 뭔가 줘야 될 것 같으니까 직접 다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비밀번호를 그냥 그 손님한테 공개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되면 그 집을 어떻게 보고 나가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감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을 좀 손상시킨다던가 아니면 진짜 뭐 불법 점유를 갑자기 한다던가 그런 상황이 나한테도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려면 손님이 나한테 연락을 줬어도 부동산에 맡기거나 아니면 그 인방에 있는 뭐 지인이나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맡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한테 매수자가 집 보고 싶다 하는데 저희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그 당근으로 오신 분이랑 같이 집을 보게 되면 그 사람한테 수수료는 받으시는 거잖아요. 매수자한테는 받으시고 나한테는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해놓으면 부동산에 맡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 온 손님은 저는 수수료를 안 드리고 이제 매수자분한테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면 충분히 뭐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부동산도 단독 중개가 있고 반반 나누는 중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 손님은 A 부동산, 그리고 나는 B 부동산인데 매도자를 데리고 있어. 이러면 수수료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그게 뭐 불편한 얘기는 아니니까 통상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교통정리를 하면 충분히 중개사를 위임해서 집을 같이 보실 수 있게 할 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당근으로 거래할 때 이제 매수자분이 대출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근데 네. 이제 저희는 매도하는 입장이니까 대출은 좀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그게 부동산에 물어봐야 될 질문인데 부동산을 끼지 않고 당근으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집주인이 이게 당연히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대출이라는 건 개인의 어떤 소득이나 뭐 자산 현황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신 알아봐 주지도 않을 뿐더러 알 방법도 없거든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할 질문들을 이제 집주인한테 물어봄으로써 우리가 답이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넘기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어렵죠. 중개사의 역할이 없으니까 집주인한테 물어보는 점, 그것도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의 특징, 이상한 사람들은 채팅부터 느낌이 쎄합니다. 채팅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분 지금 보니까 이미 블락이 돼 있네요. 이 카톡을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인사를 하겠죠. 근데 인사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이 스팸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이 이모티콘도 똑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같이 해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면 당신이 집주인입니까? 이거는 통상 한국인들끼리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아, 집주인이신가요? 집주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당신이 집주인입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번역체죠. 한국인이 아닌 거예요. 맞다고 하니까 판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렌트 하시는 거? 렌트라고 안 하죠. 한국인들끼리는. 월세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판매입니다. 했더니 왜 집을 팔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난 팔고 있는 건데 판 게 아닌데 아직. 그래서 그냥 차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냐면 집을 팔겠다라고 하면은 집을 마치 살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뭔가 자기의 상품을 갑자기 홍보한다든지 갑자기 뭐 투자를 권유한다든지 뭐 비트코인을 갑자기 얘기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그런 연락을 받으시고 되게 놀랬었는데 일단 카톡이 안녕하세요 하고 이모티콘 오면은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 전 이제 이렇게 오면 답장 안 하긴 하거든요. 사기꾼들이 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소액으로 빌라 경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경장인 정규 강의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규 강의가 이제 오픈이 되고요. 이제 31기, 32기가 오픈이 돼 있고요. 4월 24일 개강, 4월 26일 개강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기수부터 이사를 와가지고 역삼동으로 강의장을 새로 오픈을 했죠. 우리 강의의 특장점이라고 하면 모든 연계 서비스가 잘 돼 있다는 게 우리 학원이 이제 가장 잘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수해서 매도하는 데까지 신경 쓰이는 부분들, 인테리어, 대출 상담, 세무 이런 거 모두 그리고 투자자로서 투자에 대한 상담, 저 경장인한테 상담받을 수 있는 것까지 해서 모든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대행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리치스쿨에서 오픈되는 각종 이제 특강들이나 정규 강의는 모두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치스쿨 학원 안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강의 수강생 분들은 진짜 평생 교육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특강도 많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 강의도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고 여기 강의장에 오면서 좀 더 신경 쓰려고 여러 가지 단톡방에서의 활동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불러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 자리를 앞으로 마련해 볼 예정입니다. 정규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스터디나 차량 경매, MPL, GPL, 토지 이런 특강에서 거의 90% 가까이 할인을 받으시다 보니까 좀 더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